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홀로 걸어온 후 갑자기 찾아온 뜨거운 감정의 파도를, 그것도 붉게 익어가는 고추밭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50대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든 금기와도 같은 욕망과 열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고추만 키워왔어. 근데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자라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장말순의 독백은 밤마다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우연히 스친 도시 남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의 굳어있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 이렇게 고추를 만져야 하는 건가요? 서울에서 온 이도윤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며 오래된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여름 떼약볕 아래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져 그녀의 맨발 위로 흘러내리는 순간 말순은 자신의 심장이 젊은 날처럼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 그렇게 세게 만지면 안 되고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비밀이 얽히고 설킨 과거, 배신과 욕망이 뒤섞인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금기된 끌림. 아버지가 남긴 비밀이 이 여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도윤의 혼란스러운 고백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로맨스에서 벗어나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고요. 도윤의 전처 수영의 경고는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이었을까요? 바람 한 점 없는 밤, 말순의 고추밭에서 들려온 의문의 대화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계약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중년의 몸을 뜨겁게 달구는 금기된 욕망, 수십 년간 감춰진 가족의 비밀, 그리고 500억 원의 유산을 둘러싼 아찔한 음모. 고추밭에서 시작된 이 넘사스러운 관계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계속 들어보시죠. 주의하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의령의 햇볕 아래 익어가는 붉은 고추처럼.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가장 달콤한 사랑이 50대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고추밭에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남도 의령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누구보다 강단 있고 입담 좋은 고추 농사의 달인 장말순 여사가 계십니다. 아이고 마, 내가 심은 고추는 불맛이 확 살아있어. 이 동네서 내 고추만큼 맵고 실한 건 없다 아이가. 장말순 씨의 입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절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고추가 최고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평화롭던 말순 씨의 일상에 태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서울에서 온 이론만 그득한 유튜브 농부 이도윤 씨가 바로 옆 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고추를 심을 때는 일조량과 토양 산도를 고려해야 하고 물은 하루에 정확히 500ml씩. 도윤 씨의 입에서 나오는 농사 이론을 들을 때마다 말순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서울 물 빠지는데 내 고추 농사 다 망하겠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있죠? 아니, 어쩌면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마주칠 때마다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윤 씨의 고추밭이 태풍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날 밤, 말순 씨가 그의 대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간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소중한 고추 모종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서울 양반, 그냥 내 하는 거 보고 배우라. 고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추를 키우는 마음이 중요한 기다. 말순 씨가 무뚝뚝하게 건넨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와 시골, 이론과 경험, 남자와 여자.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이 고추밭 사이에서 찾아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의 봄을 맞은 두 사람의 넘사스럽게 달콤한 로맨스입니다. 자, 이제 고추밭 사이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친 고추밭에서 매일 아침 해 뜨는 것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에 웬 도시 남자가 나타나서는 내가 더 잘 안다며 농사를 지겠다고 한다며? 장말순 씨가 느꼈을 그 당혹감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 양반이 고추 농사를 얼마나 지었다고 그리 큰 소리를 치노? 인터넷에서 배운 농사가 진짜 농사인 줄 아나? 말순 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녀에게 고추밭은 그저 일터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서울에서 온 이도윤 씨가 태블릿을 들고 밭에 서 있는 모습은 고추밭의 여왕 말순 씨에게는 그야말로 도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로를 견딜 수 없던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세찬 비가 쏟아지던 5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가 이래 와삐는데 고추밭 괜찮을까? 말순 씨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의 고추 모종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애쓰는 이도윤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시 양복쟁이였던 그가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는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 한마디에 말순 씨의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알고 보니 이도윤 씨는 그저 취미로 귀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연이 있었죠.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고향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거든요. 도윤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순 씨는 처음으로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소, 서울 양반. 고추는 그리 키우는 게 아이라카이. 다음 날 아침 말순 씨가 도윤 씨의 밭을 찾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녀만의 비법을 나누기 시작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장말순 씨 같은 분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솔직하고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인 도윤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그토록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말순 씨, 그녀가 50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고추 농사만 50년 지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말순 시내마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던 중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말순 씨, 젊은 시절 서울의 유명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요리사였습니다. 내가 고추를 이리 오래 키운 건 그 사람 때문이었다 카이. 서울에서 인정받던 그녀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평생을 고추밭에서 보낸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도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길래요? 눈을 감은 채 과거를 회상하는 말순 씨의 얼굴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내 요리로 마음을 빼앗겼다는 그 남자가 딱 당신같이 생겼다 아이가. 이 폭탄 발언에 도윤 씨는 소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이상윤. 혹시 그 이름 들어봤나? 도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기 같은 긴장감. 설마 운명이 이토록 장난스러울 수 있단 말입니까? 말순 씨가 평생 잊지 못했던 그 남자가 바로 도윤 씨의 아버지였다니. 아버지는 항상 이 마을의 맛있는 고추장과 그것을 만든 여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항상 반쯤 꺼내다 말았죠.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도윤 씨가 그토록 집착적으로 고추 농사를 배우려 했는지, 왜 하필 이 마을에 왔는지. 근데 말순 씨,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도윤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는데 뒤에 적힌 글씨를 보세요.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큰 실수. 이 순간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 씨, 거기 있어요?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순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매, 저 목소리. 설마. 말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인연의 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윤 씨의 전처는 다름 아닌 말순 씨의 오랜 원수, 요리학교 시절 그녀의 레시피를 훔쳐 유명 셰프가 된 최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30년 만이네. 내 고추장 레시피는 잘 팔아먹고 있나? 말순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런, 말순 언니. 최수영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이 진흙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시골 구석에서 고추나 키우고 계셨군요. 제 고향의 맛 요리책에 당신 레시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아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말순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네가 그리 자랑하는 그 고추장. 이거 하나 빠져서 맛이 반절로 줄었을 낀데. 말순 씨가 내민 것은 30년 동안 비밀리에 숙성시켜온 특별한 고추 발효액이었습니다. 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전설이. 도윤은 갑자기 폭풍 속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의 질문에 두 여자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원수예요. 그 순간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다. 농협에서 올해 고추 품평회에 특별상이 생겼다 카네. 상금이 무려 1억이라. 1억 원. 이 소식은 세 사람의 관계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순에게는 30년간의 명예회복의 기회, 수영에게는 자신의 요리 제국을 더 키울 수단, 그리고 도윤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번 품평회는 내가 탄다. 말순 씨의 선언에 수영이 비웃었습니다. 언니, 요즘 농산물 대회는 분석기계로 평가해요. 감에 의존하는 옛날 농사법으론 이길 수 없어요. 그날 밤 도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처인 수영은 재결합을 조건으로 서울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말순 씨와는 단 며칠 동안이지만 이상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의령에 가면 장말순이라는 여인을 찾아라. 그녀에게 내 자신을 밝히지 말고 그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아라. 충격적인 진실. 도윤이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순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런 부탁을 남겼을까요? 도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창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순 씨의 비밀 고추밭을 향해 몰래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거 누구? 도윤이 후레쉬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림자는 재빨리 달아났지만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MK바이오푸드 마이너스 김민국 이사.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수영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변호사였습니다. 도윤 씨, 유언장 개봉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장말순이라는 분을 만났다면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됐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남긴 50억 원의 유산은.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니 수영이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그 돈을 차지할 수 있어요. 당신만 내 계획에 협조한다면. 우리가 함께? 도윤이 수영의 제안에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말순 씨를 이용하려는 너의 계획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수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달콤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그 여자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속삭인 말은 도윤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말순의 고추장 레시피로 식품회사를 차려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단 한 푼도 그녀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도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어. 수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요? 당신 아버지의 죄책감이에요. 죽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존경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을. 도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누가 왔노? 말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과 수영이 창밖을 내다보니 말순 씨가 밤중에 고추밭에서 무언가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도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로 MK바이오푸드의 김민국 이사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봐요, 그녀도 순수한 시골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모두 돈 앞에서는 똑같아요. 수영의 말에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말순 씨도 이중적인 사람이었던 걸까요? 도윤이 망설이는 사이 수영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생겼네요. 품평회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말순 씨는 실격이에요. 순수 농법으로 유명한 그녀가 사실은 바이오 기업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그녀의 계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영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삭제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늦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수영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도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말순 씨. 그의 외침에 말순과 김민국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 씨? 이 밤중에 여기서 뭐하고 있는겨? 말순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와 정말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그리고 이분은 누구죠? 이 질문에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그 양반이 내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나? 말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내 고추장 레시피를 들고 서울로 가서 큰 회사를 차렸다 카대. 그리고 약속했지. 반드시 돌아와서 너의 몫을 갚겠다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근데 그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내가 아이라 니라니. 그 순간 수영이 달려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지금 김민국과 새로운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김민국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말순 씨를 찾아온 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상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기신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자 30년 전 빼앗은 권리를 되돌려드리는 계약서입니다. 김민국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위조예요. 절대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그녀가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김민국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히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김민국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윤 회장님의 회사 윤푸드의 지분 40%를 장말순 여사에게 돌려준다는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40%의 지분이라면 현재 시가로 최소 5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말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뭐라카노? 500억이라고? 내가? 농사짓는 시골 아지매가? 그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영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커지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수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요? 이상윤은 죽기 전에 회사의 핵심 레시피를 모두 바꿔놨어요. 지금 윤푸드에서 쓰는 고추장은 가짜예요. 진짜 레시피는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순 씨의 오리지널 레시피가 담긴 USB. 이걸 가진 사람만이 회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을 이장님과 여러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말순 씨, 무슨 일인가? 이 밤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다들 걱정돼서 왔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수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 이장님. 김민국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민국입니다. 고 이상윤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말순 씨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혼하고도 계속 회사 일에 관여하려 했던 거야? 그리고 말순 씨를 감시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거고? 수영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신들 모두 속고 있어요. 그 레시피는 제 것이에요. 말순 씨는 젊은 시절 제게 요리를 가르쳐준 선생님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 USB를 가지고 떠날 거야. 누구도 날 막지 마.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고추 바구니를 수영의 발 앞에 던진 것입니다. 으악! 바구니에 걸려 넘어진 수영의 손에서 USB가 떨어졌고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재빨리 그것을 주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라노? 고추 따다 보면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말순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순의 강인함이 단순히 고추 농사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혼란이 정리되고 김민국 변호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윤 회장님은 죽기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순 씨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는 법적 절차를 밟았죠. 문제는 수영 씨가 회사의 핵심 레시피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적으신 거군요. 내 아들아, 의령에 가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 것.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양반이. 마지막엔 양심이 있었구만.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말순의 마루에는 도윤과 김민국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말순이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이제 어째 될 기고? 김민국이 설명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말순 씨는 유네스 푸드의 공동 소유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상윤 회장님께서 직접 말순 씨에게 전해달라 하신 편지입니다. 30년 동안 간직하셨던.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윤과 김민국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말순 씨에게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제 생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편지 속에는 3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순이 가업으로 이어받은 고추장 비법을 얻기 위해 마을의 농업지도사로 위장해 접근했었다고요. 그리고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비법을 빼앗아 서울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고추장 비법으로 저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당한 대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순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진짜 뻔뻔하대이. 30년 전에 내 앞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해 그랬다 카더니. 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말순 씨, 당신의 고추장 비법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온 우리 전통의 보물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한 가문의 자존심과 역사였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도윤에게 진정한 고추 농사의 정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는 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말순의 고추밭에는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영은 경찰에 의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연행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순과 도윤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고추를 따며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언제 돌아갈 끼고?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바로잡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고추 농사의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내가 어째 선생님이 되겠노? 그래도 네 아버지만큼 못되게는 안 굴기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유네스 푸드의 새로운 계획을 마을 사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령의 농부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고추 연구소를 세워 전통 방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 합니다. 특히 장말순 여사님을 연구소의 명예소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 중인 고추 품평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품평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장말순의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차례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도윤은 그런 말순의 모습에서 삶의 지혜와 강인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겠나? 말순이 도윤에게 고추를 다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료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순에게서 단순한 고추 농사 기술만이 아니라 땅과 함께하는 삶의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네. 생각보다 배우는 게 빠르구만. 그날 밤 말순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농업지도사로 위장한 이상윤에게 소가 자신의 가업을 빼앗겼던 쓰라린 기억,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찾아와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아이러니. 세상 일이란 참 알 수가 없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추장, 그리고 그녀의 지혜가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참 묘한 마법사입니다.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시작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품평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도윤은 자신의 고추밭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도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노? 몸 상하면 어쩔 끼고. 달빛 아래 도윤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와 진지한 눈빛, 그리고 흙먼지 묻은 손. 한때 광고회사 이사였던 도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진정한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도윤의 고추나무를 살펴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이래 금방 배웠나? 내가 평생 키운 고추보다 더 잘 키웠구만. 칭찬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말순의 손을 우연히 스쳤고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말순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고? 이 나이에 가슴이 두근거리다니. 평생 고추밭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감정은 생소했습니다. 한편 도윤도 비슷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내 스승인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두 사람의 마음은 봄날의 고추밭처럼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의령의 전통 풍물놀이와 함께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흥겹게 어울렸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시골 축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말순 씨, 저 꽃거지는 무슨 춤인가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 전통 춤이데이. 이래 보여도 내가 한때는 꽃거지춤 선수였다 카이. 정말요? 한번 보여주세요. 도윤의 진심 어린 요청에 주변 마을 사람들이 말순을 부추겼습니다. 그래, 말순아. 옛 솜씨 좀 보여주라. 말순은 쑥스러워하다가 결국 춤판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장단에 맞춰 그녀의 몸이 점점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춤사위는 우아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고추밭의 강인한 농부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말순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춤을 마친 말순이 숨을 고르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됐다. 뭐 그런 말을 하노. 나이 많은 아지매가 무슨. 축제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의 좁은 길을 걸으며 도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말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말순 씨도. 말순은 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내가 당신보다 10년도 더 많은 아지매라는 거 알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 아닐까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평생 기다린 말을 이제 듣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추밭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 하지만 그만큼 더 소중한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종종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품평의 당일, 말순의 고추장은 전국 각지에서 온 심사위원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령 고추장의 맛이로구나. 심사위원장이 감탄했고 말순은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상은 내 평생 고추와 함께한 시간에 주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늦은 봄을 함께해준 도윤 씨에게도 고맙습니다. 객석에서 도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모두가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1년 후 의령의 작은 마을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말순 고추연구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전국 각지에서 농부들이 찾아와 전통 농법을 배웠습니다. 도윤은 윤푸드의 새 이름인 말순의 맛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전통식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말순과 함께 고추밭을 거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봐라. 올해는 작년보다 고추가 더 실하네. 말순이 자랑스럽게 고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내 인생의 선생님이자 동반자. 그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말순의 얼굴이 고추만큼이나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을수록 더 오글거리는 말만 하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말순과 도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고추 농사 잘 짓는 말순이가 이제는 사랑의 농사도 짓게 됐구만. 이장님의 덕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식은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순은 생애 처음으로 화려한 한복을 입었고 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순 씨가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말순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쟁이가 또 오글거리는 소리한다. 잔치가 한창일 때 김민국 변호사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상윤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의령고추의 역사를 담은 책과 함께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령의 보물, 장말순의 고추장. 언젠가는 세상이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말순은 그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추밭을 가꿔 나가요. 우리의 인생처럼. 그날 밤 달빛 아래 고추밭을 거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추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웃음소리를 마을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령의 땅이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추밭에서 만난 두 사람의 넘사스러운 사랑 이야기처럼요. 나이도, 배경도, 삶의 방식도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 꽃은 더욱 찬란하게 피어났으니까요. 지금도 의령의 작은 마을, 붉은 고추가 가득한 그 밭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난 사랑은 고추처럼 때로는 맵고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데우고 있습니다. 넘사스럽게. 구독과 좋아요. 넘사스럽게 부탁합니다.